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같이 우리 신구약 역사, 우리 페르시아 역사의 마지막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목사님이 여러분 마라톤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라톤 전쟁을 설명하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스스로 조금 돌아보게 됐는데, 이제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일반 성경 역사, 그리고 세계 이제 일반 역사 사이에 그 우리가 맞춰지지 않는 고리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마칠 텐데요.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마라톤 전쟁을 생각을 해볼 때 그리스 아테네 군대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 군인들이 이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할 때 그 수많은 대군 앞에서 또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뒤에 있는 조국과 또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의 자녀들과 또 이 아내, 이런 자기가 지켜야 될 모든 생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불태워가면서 그렇게 이제 조국을 위해서 달려들어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세계사적으로도 작은 병력으로도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마라톤 아테네 정신을 여러분 군인 정신이라고 불러서요, 이 군사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가 밀티아데스 장군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 승리로 이끌었고, 그 당시에 이 밀티아데스가 전쟁 영웅이었는데요, 또 한 명의 전쟁 영웅이 또 있습니다. 이 밀티아데스와 함께 굉장히 존경받았던 이 영웅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스 클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이 아테네 군인들, 방금 그 마라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은 육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장군은요, 해군이에요. 그래서 이 테미스토클레스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심취해서 우리가 그 대군인 페르시아를 무찔렀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랬다고요. 테미스토스 클래스가 지금 당장은 이 페르시아가 돌아갔을지 모르나 이들이 우리에게 패배한 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해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테미스토스 클래스는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군력을 키워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밀티아데스는 육군이잖아요. 자기가 마라톤에서 전쟁에 승리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티아데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영웅도 참 성경뿐만 아니라요, 우리 세계사적으로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이 세계사를 조금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분들은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영웅같이 올려지는 그런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끝에 가면은 늘 좋지 않게 끝이 나요. 이 밀티아데스도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어느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의 정치 정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는 독재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영웅주의, 히어로를 싫어합니다. 나중에 이 밀티아데스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 밀티아데스가 감옥에서 죽어요. 네, 그래서 영웅이 참 끝이 좋지 않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테미스토스 클래스가 말했던 그 해군력을 양성해야 된다 라는 말이 힘을 실어서 아테네는 나중을 기약하면서 해군력을 점점 증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갑니다. 물론 이 사이에도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막 중간에 은광이 터지고 막 이런 일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테미스토스 클래스의 이 말대로 언젠가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이 아테네는 해군력을 많이 증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간 겁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페르시아도요, 조금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비를 스스로 하고 나서 이 나중에 왕이 교체가 되는데, 여기서 전쟁을 졌잖아요. 다리우스 1세가 스키티아 전쟁도 지고 마라톤 평야에서 마라톤 전쟁도 지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돌아가서 더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 전쟁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요. 아들이죠, 아들. 여러분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있을 때에 많은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구스부터 인도부터 저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 그 왕들을 불러놓고 이 술을 먹이면서 이제 막 잔치를 베풀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그게 여러분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반대했던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하수에로가 여러분 그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그야말로 그리스에게 제대로 갚아주겠다 라는 생각으로요 전쟁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아하수에로가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야말로 대군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왕들에게 병력을 모으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100개의 나라에서 100개의 군대를 모집을 했고, 그리고 100개의 무기를 동원을 하고, 또 100가지의 그 왕들이 먹는 각각 지방의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들을 먹여가면서 전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네. 아무튼 그렇게 큰 규모의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수도에서부터 또 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르시아 전쟁이 드디어 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그 헤로도토스가 기록했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그 군대의 규모가 100만이었다고요. 100만. 여러분 100만 보신 적 있습니까? 100만? 100만 명이 모여져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100만 명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 군대를 이끌고 간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게 보시는 학자들도 가장 작게 잡아도요 7만에서 10만입니다. 7만, 10만. 여러분 10만만 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그래서 아예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에 대표적인 두 개의 도시국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테네. 마라톤 전쟁에서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를 이겼던 아테네가 있고, 두 번째는 밑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죠. 이 두 개의 도시국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이 그리스를 끝장을 내겠다라고 진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테네는요 점을 치고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점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에 가서 그 아폴로의 그 무녀에게 가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가 점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했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는요 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대왕이 딱 여기 그리스까지 앞까지 와가지고 이 스파르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설득을 한 거죠. 만약 너희가 항복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는 일단 자치권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스가 독재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치권을 일단 보장을 해주고, 두 번째로 그리스를 우리 대페르시아 제국의 친구라는 타이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대신 너희는 우리에게 흙과 물만 바쳐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전에 없었던 더 좋은 비옥한 땅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했는데, 그때 이 스파르타에 있었던 왕이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몰론 라베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가져갈 자신이 있으면 와서 가져가라. 여러분, 군대가 10만 명이 몰려와도, 많이 잡으면은 100만 명처럼 보이는 그 군대가 몰려와도, 가져갈 자신 있으면 가져가 봐라. 깡이 아주 이 정도 담력이 있는 사람들이 스파르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강하게 키우는지.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데, 이때 전쟁을 벌였던 평야의 이름이 테르모필레 평야라고 합니다.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말을 하고, 이때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스파르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모르실 텐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이 레오니다스가요, 이 왕이 페르시아 군대는 반드시 내륙에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된다. 우리 스파르타까지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스파르타에서 정말 강한 사람들 300명을 뽑습니다. 그야말로 정예군대. 정말 싸움을 잘하는 300명을 딱 뽑아가지고 가요. 근데 이제 그 300명과 뭐 또 테스피아 군이랑 뭐 테베 군이랑 몇 명의 군이 섞여가지고 약 1500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왔던 페르시아 군대는요, 무려 수가, 여러분, 최소 10만이에요. 최소 10만. 여러분,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이 싸우는 거냐? 10만 대 300명.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나 그걸 보고 가스로워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그 왕이 300명을 끌고 가가지고요, 여기 내륙에 이제 들어온, 여기 테르모필레에 여기 딱 이 상륙한 이 사람들을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맞이해가지고 딱 전쟁을 벌이는데, 300명이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군대는 막 쫓아가고, 이 레오니다스와 300명은 막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어 도망가는 것처럼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한 지역을 만나는데, 한 지역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서 거기에서 갑자기 우뚝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그리스의 스파르타 군대가 300명이 뒤로 싹 돌아가지고 갑자기 그 쫓아오는 페르시아인들을 향해서 방패를 들고 창으로 쑥 찌르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은 다 산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가야지만 여러분, 여기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들어갈 수 있는 능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절벽이고 오른쪽에는 산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군대가 여기까지 쫓아왔다가 뭐 이렇게 길이 좁은가 싶어가지고 계속 쫓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300명이 딱 돌아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면은 찔러서 밀어버리고 그 페르시아 군대가 오면은 찔러서 밀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해변의 그 좁은 길로요, 찔러서 내리고 찔러서 보내버리고, 그래서 300명이요 그 10만 명이 되는 페르시아 군대를 거기서 맞아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 군대가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가냐 하면서 막 밀어요. 뒤에서는 막 밀지, 앞에서는 막 찔러가지고 떨어지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뒤에는 소식도 모르고 계속 찔렸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무려 3일 동안 3일 동안 지칠 때까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거기서 찔러서 떨어뜨리고 여러분, 그 일이 3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대단하죠? 이 스파르타 군대의 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일이 계속 됐으면은요, 그야말로 전설적인 일이 남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스파르타 군대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배신자. 어떤 배신자냐면은 알피알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옛날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스파르타는 힘이 강한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만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알피알데스가 여기에 그 정예 군대에 끼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페르시아 왕을 찾아가서요 일러 바친 거예요. 앞에서 지금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밀 루트를 가가지고 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피알데스가 이 뒤로 돌아가는 이 길을, 이 뒤로 우회하는 길을 페르시아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하수에로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 쭉 돌아가가지고 300명을 뒤에서 죽여서 전멸을 시켜서 그 레오니다스 왕과 군사들 300명을 그야말로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알피알데스가 여기서 그렇게 뒤에서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전쟁, 사실은 테르모필레 전투가요 페르시아가 이긴 전투긴 한데 페르시아가 진 전투입니다. 진 전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어요. 3일 동안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테르모필레라는 전투로 남고,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군대가요 왕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느냐,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진격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아테네를 치기 위해서 딱 가요. 아테네를. 근데 아테네를 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기 때문에 아테네를 먼저 치야겠다라고 해서 가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누가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고 했죠? 테미스토스 클래스가. 여러분 이 테미스토스 클래스가요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에 그동안 축적해뒀던 그 200척, 여러분 거의 그때 있었던 배가 350척 정도 됐다고 합니다. 350척. 근데 그때 페르시아의 군함이 1000척. 그리스의 페르시아 군대의 배는 1000개, 그리스의 그 아테네 배는 350개.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겠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가 이깁니다. 페르시아가 어떻게 졌느냐, 그러니까 이 곰처럼 싸워요. 맨날 곰처럼 무식하게 힘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막 오는데 그리스의 배는 날쌔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사람이 많이 태워야 되니까 엄청 컸겠죠.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 배가 40개의 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함선을 보고 처음에는 전투를 하려고 딱 왔다가 나중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옳았구나 하고 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쫓아갔겠죠. 근데 웬걸, 여러분 여기 그리스가 도망갔던 이 해역이요 섬들이 엄청 많습니다. 섬들이 중간에 막 암초들이며 섬들이 엄청 많은 곳을 막 그리스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뒤에 페르시아 군대의 그 배들은, 함대는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 해류가 이렇게 사이에 끼어가지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멈춰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페르시아 군대가 다 막혀있는 그때서야 이 그리스 군대가 뒤돌아가지고, 여러분 배는 잘 아시죠? 그 당시에 나무 배는요 이렇게 길게 앞으로 나가 있으면은 옆으로 들이받아버리면은 그대로 자초됩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고정돼서 끼어있는 그 배들을요 페르시아 군대가 옆에서 다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침몰당했겠죠. 여러분 싸워보지도 못하고요 병목 현상이라고 우리가 그런 걸 부르는데, 병목 현상을 만나가지고 그리스 군대가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 군대의 배에 올라가서 백병전을 하면서 다 아주 그냥 노를 막 부러뜨려 버리고 막 들이받아 버리고 하면서 그야말로 다 이렇게 이 배를 거기서 이렇게 다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망가야겠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세계의 3대 해전 중에 하나, 세계의 가장 유명한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대전. 200여 척의 전함으로 1000여 척의 전함을 몰살시킨 그 전쟁이 바로 세계 3대 해전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는요 참 멍청해요. 이렇게 힘만을 가지고 계속 몰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도 이렇게 아버지 다리우스처럼 그리스랑 싸워가지고 연패를 하니까 벌써 여러분 마라톤 전쟁도 졌죠. 그리고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졌죠. 살라미스 해전도 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라타리아라고 하는 전투가 있는데요 그 전투에서 또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제국이 그리스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도 못 이겨서 지니까 민심이 그야말로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민심이 아주 바닥을 칩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되긴 동원됐는데 전쟁에는 이기지는 못하고 자연스럽게 국력이 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도 다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 누구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고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왕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그 왕. 이제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을 했더라.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됐을 때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도 세 번째 포로기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쵸? 이 일이 바로 아하수에로 아들,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도요 전쟁이 계속 생겨요. 보시면은 이게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 보시면은 마라톤 전쟁도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를 정복하는 전쟁이 나타낸 거고요. 이게 1차 그리스 전쟁 때 페르시아가 싸웠던 전쟁. 두 번째가 이제 2차 전쟁.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전쟁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라미스 해전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타리아의 전쟁도 있고요.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죠. 다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리스를 이렇게 전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는 나중에 힘을 얻고 오히려 이 페르시아는 30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의 징병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많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의 민심도 흉흉해지고 떨어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전쟁을 이기면 모르겠는데 전쟁을 가가지고 성과를 얻지 못하니까 민심이 돌아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군대를 누군가가 와서 이 페르시아를 없애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환상을 품게 됩니다. 그럴 때 저 그리스에서 그리스 도시국가가 남쪽으로 이렇게 밑에 쪽에 있잖아요. 해변 쪽으로. 근데 그 위쪽에 북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도시국가가 엄청 커져가지고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 마케도니아에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번에 오히려 페르시아가 그동안은 그리스를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마케도니아가 역으로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상황까지도 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요 말라기서 있죠. 이스라엘의 그 말라기 시대가 이때쯤 어간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의 상황 속에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셔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가 곧 등장하게 될 이 시기입니다. 그 내일은 마케도니아부터 이제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렸던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